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도와드리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비한 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만큼이나 빠르게 진화하는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위한 원픽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생 설계 원픽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생활을 설계하는 방법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생 설계 원픽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생한 라이프 팁 통해서 생애 주기별 단계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겠습니다. 생생한 정보와 꿀팁 주실 김경화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산정특례제도 활용법을 주제로 강의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경화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산정특례제도라는 것도 아는 만큼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산정특례제도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아마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실 텐데 그럼 과연 산정특례제도 무엇인지.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의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라고 하죠. 그러면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 과연 무엇일까요? 암이나 심혈관.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질병이겠죠. 위험률도 높은 질병일 거고, 그다음에 희귀 질병 및 결핵. 이렇게 본인 스스로 일반 병원에서는 고치기 힘든 치료비가 많이 들거나 사망 확률이 높은 질병들에 관해서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많이 주는 이런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알고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비급여 항목, 선택 진료 항목 이런 거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 진료 항목 같은 경우는 병원비가 아무래도 급여가 되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비싸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도 조금 알고는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산정특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2005년도 9월, 최초의 2005년도 9월에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암과 혈관질환, 뇌, 심장, 혈관질환을 처음 시작했죠. 시작을 했는데 암은 5년, 특례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동안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는 거고요. 혈관질환, 뇌혈관이나 심혈관 이런 경우는 30일 최대 30일까지 산정특례 혜택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뭐 복잡 선천성 기억 및 심장 이식 같은 경우는 60일까지도 산정특례를 받는다고 하죠. 그럼 과연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 건가요? 5%. 급여에 한해서 병원비 발생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금이 5%만 납입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산정특례 제도를 알고 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09년 7월부터는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어요. 희귀 및 중증 난치성 질환과 결핵. 2009년 7월부터는 이 두 가지 질병을 산정특례 제도로 조금 더 추가를 했고
희귀명 난치성 질환은 본인 부담금이 10%고요. 결핵은 본인 부담금이 없으시고, 그다음에 10년 7월에는 중증 화상, 16년 1월에는 중증 화상, 16년 1월에는 중증 외상까지. 그다음에 17년 10월부터는 중증 치매까지 산정특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증 치매도 산정특례에 해당이 된다는 건 굉장히 여러모로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증 치매는 본인 부담금이 10%이고 중증 화상이나 중증 외상은 본인 부담금이 5%만 내면 되는 이런 좋은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면 그만큼 잘 활용할 수 있겠죠. 산정특례 제도 이거에 대해서 산정특례 기준 한번 살펴볼게요. 산정특례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과연 이게 누구나 다 내가 암에 걸리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아마 집안에 한 가정에 이렇게 환자가 한 분이라도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익히 많이 혜택을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없으신 분이나 경험을 못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알고 가면 좋은,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면 보통 우리가 질병 분류 코드라고 해가지고 어떤 병이 발생을 했을 때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이 발생을 해도 앞에 질병 분류 코드라는 걸 부여받게 돼요. 진단서를 띄면은. 암 같은 경우는 C로 시작을 하죠. 알파벳 C로 시작을 하고, D로 시작되는 몇 개의 질병도 암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앞에 질병 분류 코드를 이렇게 부여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병원에서 산정특례 코드를 부여를 새로 해주죠. V193. 산정특례 코드는 앞에 V가 붙거든요. 이렇게 선천성 질환은 앞에 Q자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혈관 질환은 앞에 I자가 붙는다든지 이렇게 질병 분류 코드를 부여받으면 자연스럽게 본인은 산정특례 제도를 받을 수 있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된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지만 여기에서 암은 진단만 받아도 산정특례 대상이 되지만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꼭 수술을 동반해야 되는, 심장 질환도 수술을 동반해야 되는 이런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뇌경색이나 뇌출혈 환자는 수술을 동반하지 않아도 입원만 해도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주 별로 당연히 나는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단순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가서 뭔가 혈관 조영술을 했다든지 뭔가 처치를 했는데 수술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아마 산정특례 분류 코드를 받으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까지 포함돼야 이런 산정특례 분류 코드를 부여받을 수 있고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증 화상 같은 경우도 V247에서부터 이렇게 받으시는 거고,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 V800에서 V810번까지 이렇게 부여를 받으시면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셔서 본인 부담금을 5% 또는 10%만 납입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산정특례 분류 코드와 그다음에 이렇게 꼭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포인트로 자꾸 한 번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뇌혈관 질환을 나는 보험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굳이 산정특례 수술 안 해도 나는 받을 수 있는 게 다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릴 텐데, 산정특례에 받을 수 있는 분류 코드, 여기서 노란 부분은 산정특례에서 받을 수 있는 분류 코드고요. 여기 이렇게 세 가지 담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요거는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담보죠. 우리가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뇌출혈 진단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분류 코드가 딱 3개예요. I60부터 61, 62.
그런데 뇌졸중 담보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뇌출혈 플러스 62 플러스 I 63, 65, 66까지 이렇게 진단비를 받으시거나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본인은 리모델링을 받아서 나는 뇌출혈, 뇌졸중이었었는데 리모델링을 잘 받아서 난 지금 뇌혈관 질환 담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뇌졸중 66 플러스 I 64, 67, 68, 69까지 다 보장을 받으시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산정특례 제도에서 받는 뇌혈관 질환에 대한 훨씬 더 많은 담보에 질병 분류 코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미보장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I68하고 I69. 이거는 장애나 후유증,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장애나 후유증에 대해서 질병 분류 코드를 받으시는 건데 이거는 보험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 혜택은 못 받으시지만 보험에서만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질병 분류 코드고요. 그러니까 이 질병 분류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알고 보면 내가 과연 어떤 질병 분류 코드에 해당이 되는지 나중에 한번 이 질병 분류 코드를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동맥류의 박리 I72나 뭐 두 개의 손상 S 이거는 상해 쪽이죠. S06번 이것도 다 산정특례 뇌혈관에 대한 산정특례 혜택을 받으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뇌혈관의 수술 코드를 들고 나왔는데 수술 코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까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려면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수술을 동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수술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뇌혈관의 수술, 스텐 삽입술. 너무 자주 들어보셨죠? 스텐 삽입술. 그다음에 동백류 수술, 뭐 뇌기저부 수술, 경피적 혈관 성형술 이런 것들이 다 뭐 살을 째서 뭐 이렇게 수술하는 게 아니고요. 피를 보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내시경적 수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혈전 제거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인데 살을 째거나 피를 보거나 하는 수술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술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동맥 결찰술, 뭐 방사선 수술, 뇌시경 수술 이런 부분들이 혈관에 의해서 뇌혈관 질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의 종류인데요. 이거는 뇌혈관 질환이 발생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혜택되는 시술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심혈관 쪽으로 한번 볼까요? 심혈관 질환의 보장 요거 비교를 해보신다면 이쪽 아까 제가 먼저 뇌혈관도 말씀드렸지만 요 노란 부분은 산정특례 대상 보장 담보 질병 분류 코드고요. 이쪽은 우리가 보험에서 가지고 있는 질병 분류 코드예요. 급성심근경색증 같은 경우는 I21, 22, 23 세 가지 분류 코드가 딱 맞아야지만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이거 플러스 3개죠. I20, I24, I25 이렇게까지 해야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를 받으시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심장질환 담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거 다 플러스하고 I30부터 I50까지 질병 보장받는 범위가 훨씬 더 넓죠, 폭이. 이렇게 심장질환 담보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가지고 계신 분, 2년 전 아니면 5년 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 혈관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요거만 보더라도 내가 리모델링이 필요하구나. 옛날 보험이 다 좋다고 하는데 다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혈관 산정특례 대상 진료 코드는 이거에 포함 다 해서 여기까지 포함이 다 되고요. 추가로 뭐 심장이 양성 신생물 D15.1부터 시작해서 선천성 Q20, Q25까지
선천성 질병, 그다음에 상해 쪽 S25, 26까지 다 산정특례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정특례 대상을 이렇게 기본 가지고 있는 보장 담보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산정특례 담보를 제가 많이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코드에 있지만 그 코드만 받으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장 쪽도 꼭 수술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굉장히 우리가 수술 그리면 그렇게 하면 뭐 피를 보고 오랫동안 절개를 해서 개복을 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 수술은 그렇지가 않은 거 많이들 아시죠? 판막 성형술, 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부정맥 수술, 굉장히 단순한, 그다음에 판막 성형술, 냉각 절제술, 질병 이 수술 분류 코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아마 분류 코드가 굉장히 많으면 그만큼 확률도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술이나 시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장 쪽에 이상이 생기면, 그래서 심장 쪽에 이상이 생겨서 이런 많은 수술을 하면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5%만 내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산정특례 대상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암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5년 동안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계속 본인은 5%만 내시고, 급여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는 5%만 본인 부담하시고 95%는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아까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보장받는 기간이 30일이었잖아요. 30일. 이거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발병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 번 혈수증이나 부정맥으로 스텐 삽입술을 하셨던 분들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후에 다시 또 다른 부위에 혈관 이상이 생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심내혈관은 동일 특정 기호로는 재등록이 불가한 것인가요? 아까 I92 같은 경우, 아니면 1년 후 또는 2년 후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재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요. 예를 들어서 스텐 삽입술을 시행하여 V192로 산정특례 등록이 됐었어요, 한 번. 그런데 다시는 이 코드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건가요? 궁금하죠. 보장 기간이 30일밖에 안 되고 한 번 스텐 삽입술을 했는데 또 3년 후에 다시 또 수술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 번밖에 보장이 안 되는 건가 굉장히 궁금하셔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공단에서 답변이 왔죠. 답변은 어떻게 왔냐면, 심혈관 질환 I191, 268 이 경우에는 최대 30일이지만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고시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마다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스텐 삽입술을 시행하여 V192로 적용을 받았다가 퇴원 후에 상황이 악화되어 다시 한번 고시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한 번 V192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퇴원해서 집에서 병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다시 악화가 돼서 다시 한번 V192에 시술을 하고 병원에 또 가신 거야. 그렇게 된 경우에도 재적용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산정특례 대상은 한 번만 주는 진단비처럼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고 30일이 지나도 다시 또 한 번 어느 부위에, 다른 부위에, 혈관은 굉장히 길고 어느 부위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 시마다 다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산정특례를. 그러면 이 산정특례, 그러니까 한 번만 받는 진단비보다는 훨씬 더 너무나 좋은 거죠. 한 10배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어쨌든 굉장히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담보
인 거고요. 그다음에 산정특례 등록 방법. 그러면 산정특례 등록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시죠? 산정특례는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만약에 뭐 혈관 질환이 발생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의사 선생님이 산정특례 대상자인 거를 확인을 시켜주시고요. 그러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 발급서를 받아서 자동으로 전산으로 처리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걱정할 거 없으시고요. 혜택이 좋은 만큼 받을 수 있으시면 좋으니까 병원에서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여태까지 산정특례 굉장히 좋은 점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비급여인 부분은 받을 수 없는 단점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산정특례 대상자가 된다면 본인 부담금은 5% 또는 치매에 걸리면 10%만 내면 되지만 비급여에 해당되는 우리가 암에 걸리거나 뭐 혈관 질환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되면, 만약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비급여죠. 아직 급여가 아니니까. 그런 거를 본인이 신청하셨다면 이 로봇 수술 비용만큼은 산정특례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돈이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거를 보험에서 어떻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지, 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요거를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산정특례 담보가 보장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 담보가 새로 나왔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태까지 산정특례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한 번만 받는 진단비 같은 이런 담보가 아니고요. 계속 받을 수 있는, 계속 스텐 서비스를 하거나 혈관 조영술을 하거나 이런 뭔가 혈관에 시술을 같이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 발생할 때마다 진단비처럼 받을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정특례 대상 뇌혈관 1,000만 원, 심장 산정특례 1,000만 원. 이거는 수술비도,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일회성 지급이지만 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실 때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혈관 수술비도 2,000만 원, 심장질환 수술비도 2,000만 원. 그다음에 꼭 이렇게 수술을 안 하더라도 혈전용의 치료만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혈전용의 치료비도 각각 1,000만 원씩 이렇게 굉장히 알짜배기 담보들만 이렇게 딱 모아놓으시면, 저는 이대 질환 진단비 보통 다들 1,000에서 2,000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세요. 연령대마다 차이가 조금 나겠지만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뭐 500, 300 이렇게밖에 준비하실 수 없겠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좋으시죠. 산정특례 진단비가. 그래서 산정특례 진단비로 1,000만 원씩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런데 이게 또 보험료가 아직은 위험률이 책정되지가 않고 이게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담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은 보험료가 저렴해요.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꼭 20년나 100세 만기 이렇게 준비 안 하셔도 30년 갱신, 20년 갱신 이렇게 준비를 하셔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담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20년 갱신으로 45세부터 보험료 책정한 건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45세 13,290원. 남자 같은 경우는 2만 원 돈. 그리고 나이가 좀 맞으신 60세 분 한번 보실까요? 60세. 나이가 60세 이진데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 담보를 다 넣어도 28,211원. 남자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이렇게 많은 담보, 수술할 때마다 받는 산정특례 대상도 되는 진단비보다, 진단비는 일회성이지만 발생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진단비처럼 쓸 수 있는 이렇게 1,000만 원 계속 받는 진단비라고 할까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담보가 46,900원. 이 금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려운 게 보험사마다 사실은 잠깐 좀 틀려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진단비를 여러 번 발생할 때마다 시술을 할 때마다 혹은 수술을 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와 수술비 시술할 때마다 스텐 삽입술을 할 때마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를 같이 병행을 해서 하시면 한 번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3천만 원 이상의 보장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큰 보장을 3천만 원을 암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거나 3천만 원을 혈관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면 아마 보험료는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보험료를 활용을 해서 이 산정 특례 진단비를 준비를 해 가시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나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산정 특례 대상 진단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현명하게 생활을 하시면서 보험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 산정 특례 제도라는 건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의 본인 부담금을 좀 줄여주는 제도인데요.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보장 내용부터 범위 또 적용 범위의 절차까지 차근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생생한 라이프 팁 화면으로 핵심만 정리해 봤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선 선택이 중요하겠죠. 아직도 그 선택이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 함께할 오늘의 원픽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풍부한 인생 경험 토대로 꿀팁과 정보들 마구마구 알려주실 안수현 전문가님 모셨고요. 이어서 김경화 전문가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후 필수 보장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많아지면서 초고령 사회로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더불어 젊은 세대부터 노후 준비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꼭 필요한 보장들에 대해서 안수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노후 보장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 또 어디에 있을까요? 네,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이 부부가 갑자기 이제 치매가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일하다 말고 그 부부의 부모님의 그 식사를 챙기러 다녀오시고
일단 개인적인 사생활이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좀 더 일찍 뭔가를 준비했으면 나의 사생활도 지키고 또 이런 부모님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의 그 시간과 돈을 해결해 줄 게 바로 보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는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는 노후가 다 찾아올 건데 나의 노후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보험으로 어떤 게 있을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그 병들이 있지만 치매만큼 또 무서운 병이 있을까 싶은데요. 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어떤 보장을 받고 계신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오늘 사연 주신 분은요, 주변에 갑자기 지인이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뇌졸중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치매로까지 이제 발전이 됐는데요. 그분 보험이 있냐고 물었을 때 안타깝게도 치매에 관련된 보장은 준비가 안 됐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노후라고 생각하면 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암 이런 질병에 대해서만 준비를 하지 설마 치매가 나한테 올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매 보험을 준비를 했는데 이 치매 보험으로 나의 노후가 충분할까 해서 한번 사연을 주신 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치매가 나한테 올까? 사실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분의 사례 좀 더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네, 이분은요, 2019년에 치매보험을 준비하셨는데요. 나이가 한국 나이로 69세세요. 곧 70세를 앞두고 계신 분인데 보장 내용을 봤더니 우리가 치매가 서서히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갑자기 중증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매는요, 가벼운 치매에서 심한 치매로 넘어가기까지가 보통 10년이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분의 보장을 내용을 보면은요, 가벼운 치매, 경도 치매에는 300만 원 보장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500만 원. 그리고 심한 치매인 중증 치매에 도달해서야만 2천만 원의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증 치매에서만 생활비를 매달 100만 원을 받으시는데 한 달에 우리가 지금 젊었을 때 10만 원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우리가 만약 70세에 10만 원은 아마 큰 돈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69세이신데 한 달에 1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가 혹시나 하는 치매에 대비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치매는 서서히 찾아오면서 점점 깊어가는 질병입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심한 치매에 되어서나 받을 수 있다면 이 보장이 완벽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이 다음 장면에 나올 건데요. 우리가 치매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7년입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10년도 되고 15년도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년 만에 이렇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데요. 2050년에 되면은요, 10명 중에 4분은 65세인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건데요. 아마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도요, 예전에는 지금 같은 경우도 노인석 같은 경우는 3자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자리가 한 보통 8자리가 되는데 2050년에는 아마 이 바꿔서 좌석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초고령 사회에 빨리 진입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치매가 왜 경증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처음 치매가 발생한 시간으로부터 최소 이 병을 앓기까지는 보통 12년을 생존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보면 경증의 기간은 짧고요. 경증에서 그 다음 단계인 중등도까지 넘어가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증에서는 짧고 그 다음에는 사망에 이르겠죠. 그러면 치매라는 거를 앓기까지는 분명 어떠한 전조 증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치매보험 가입할 때
알고 계시는 거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뇌 쪽 관련된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치매보험 가입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중풍이라는 병을 많이 앓고 계시는데 예전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누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기억 못하고 내 가족이 나를 돌봐야 된다면 나를 대신해서 나와 시간과 돈을 대신해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보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경증에서는 3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500만 원. 중증에 이르러서야만 거의 이 도표에 보시면 거의 10여 년 이후에나 2천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과연 내가 10여 년 동안 어떻게 보장을 받는 게 최선일까 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다음 장면 보시면 그동안 이분은 10만 원에 넘는 돈을 치매를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질병인 치매로 위해서만 보장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납입을 하셨다면 그 다음 장면에 나올 겁니다. 앞으로의 보장은요. 내가 혹시나 뇌나 아니면 어떠한 상태로 인해서 우리가 6가지라고 하죠. 혼자 먹고 혼자 움직이고 그리고 혼자 씻을 수 있고 이런 상태에 남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걸 LTC 상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에 관련돼서 보험료를 따로 지급을 하죠. 납입을 하죠. 그만큼 이 LTC 상태는 누구나 올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보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혹시나 내가 집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매달 돈을 40만 원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전혀 거동이 불편하다. 그러면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이 무려 60만 원을 매달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 돌보는 거에 대한 제한이 있다. 가족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차라리 시설로 가시는 게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에 이용을 하는데 이런 시설 비용을 매달 40만 원씩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이외에 그 상태가 혹시나 심각해져서 LTC 상태가 아니고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 경증일 때는요. 하루에 10,000원에 대한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이면 한 달이면 30만 원이고요. 만약 내 상태가 경증이 아니고 중증이다 하면은 한 달에 90만 원을 매달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보험 같은 경우는 경증일 때 300, 중등도일 때 500, 그리고 중증에 이르러서야만 2천만 원이었다면 이 보장 내용은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증일 때는 정말 집에서 받으시는 게 40만 원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만약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 누워있게 그런 상태다. 그러면 매달 60만 원을 보장 받으시는 거예요. 혹시나 가족이 없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매달 40만 원 보장 받으시는 거고요. 혹시나 치매에 걸리신다면 한 달에 30, 중증일 때는 매달 90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2천만 원 받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렇게 받는다는 보장이 훨씬 더 든든한 보장이 아닐까 생각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앵커님 같은 경우 이런 치매보험 이외에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보장에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대표적으로는 뭐 혈관, 암 질환, 그렇죠. 뭐 관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대부분 분들이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제안은요. 만약 이 시청자분께서 치매에 대한 보장과 그 이외에 노인성 관련 노후에 대한 보장을 더 보완하시고 싶다 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두 번째 보장은요. 내가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면 뼈에 금이 가서 골절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해서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무릎이 아파서 인공관절을 수술한다던가 이런 노인성에 대한 모든 수술비를 구성을 해봤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온몸이 다 고장나게 마련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치거나 아니면 아팠을 때 이런 모든 수술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놨는데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어떠한 수술이 해당되는지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내 관절에 이런 관절경 관련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공관절 수술을 한다든지 그 이외에 모든 수술에 대해서 할 때마다 수술할 때마다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료가요 7만 원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비에는요 수술 뇌나 심장 그 이외에 모든 그 혈관에 관련된 수술비가 들어가 있고요. 어떠한 질병이 생겼을 때 반복적으로 이런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말을 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냐면요. 우리나라는 일정 기간이 되면 나이가 도달을 하면 이런 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분들께 급여가 나오죠. 이런 부분에 한해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는 보험료로 7만 원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모를 치매, 혹시나 내가 나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어느 정도 경제 여력이 있을 때 이렇게 미리 준비만 하신다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훨씬 더 든든한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서러운 거는 아마 돈이 없을 때와 아플 때 누군가가 없을 때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보장을 준비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러 명이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즐겁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이 플랜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2050년이면 10명 중 4명이 노령 인구라고 하니 정말 와닿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 가벼운 치매에서 중증 치매까지 10년이 걸리는데 그 10년 동안 틈틈이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리모델링을 진행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노화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것들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해결책 외에도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주의를 해야 될까요? 예, 처음에 치매보험이 생겼을 때는 치매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환급률이 높은 치매보험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험이 있어. 하지만 이 보험이 지금 정리하기엔 너무 낸 돈이 아깝다. 이렇게 해서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장 내용을 정말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만약 가족력에 치매가 있다면 이거는 100% 꼭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요. 뇌성 대부분이 알츠하이머 치매만 생각하시는데 알츠하이머 이외에 이런 혈관 질환으로 인한 치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상해로 인해서 뇌가 다쳐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보장이 정말 중증일 때 보장을 받는 건지 아니면 경증부터 보장을 받는지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들 많이 하죠. 은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여가면서 돈을 모으는 그런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돈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생활 습관도 건강하게 바꾸고 또 보장도 챙겨가야지 우리가 또 노후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여러분들의 이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혜롭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검색어 Q&A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보험에 대한 뜨거운 궁금증들을 빠르게 풀어보는 검색어 Q&A 시간인데요.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산정특례보장제도에서도 혈관 관련해서 다뤄봤었는데요. 이렇게 혈관 질환의 보장 중에서 수술비 또 진단비 중에 어떤 부분이 중요할지 짚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김경아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사실은 정답은 둘 다 중요하겠죠. 진단비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수술은 당연히 동반되는 부분이라 수술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을 주신 분의 요지가 아마 진단비로 다 준비하기에는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거든요. 진단비 자체가 굉장히 암이나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진단비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저렴한 편이 아니고. 그리고 진단비는 일회성 지급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싸고 일회성 지급인데도 꼭 들어야 할 이유는 진단만 내리면 의사가 질병분류 코드에 맞춰서 진단만 내리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지급받기가 쉽고 범위가 굉장히 넓은 이런 부분이라 진단비는 기본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시더라도 기본은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500이나 1000만 원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질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보완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수술비를 조금 더 넉넉히 준비를 하시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산정특례 제도 를 이용할 수 있는 산정특례 진단비를 별도로 준비를 해가시면 매 해마다 받을 수 있는 진단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진단비와 수술비 중에 어떤 것만 준비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진단비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이거를 진단비를 넉넉히 많이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수술비를 보완적으로 준비를 해가시고 여기에다가 산정특례를 포함해서 같이 준비를 해가시면 굉장히 합리적인 보험의 구성이 되지 않을까. 보험료 대비 가성비도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가지를 적절히 좀 비율을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산정특례 진단비까지 생겨가신다면 더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만나볼게요. 오늘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다뤄보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떤 보험들을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께 여쭤볼까요? 네, 노인성 질환 하면 어떤 걸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요. 어느 병원을 가장 많이 가실까요? 아마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고 무릎 아파, 아이고 이가 다 빠졌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준비할 거는 암내심에 관련돼서는 누구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 혈관에 찌꺼기가 껴서 혈관이 막히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요. 뇌 세포가 노화돼서 생기는 병이 바로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뇌 심해에 관련돼서는 꼭 준비하셔라. 첫 번째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 몸이 제 기능을 못할 경우에 만약 내가 뇌로 인해서 어떠한 병력이 있으시다 하면 치매보험이 제한이 있잖아요.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질병 후유장이라는 보장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 후유장애를 준비하신다면 내가 알코올성 치매라든지 아니면 내가 뇌로 인해서 치매가 왔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질병 후유장애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나이가 들면 뼈 사이 내가 다들 어르신분들 말씀하시죠. 아이고 무릎 바람이 숭숭 통하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내 뼈에 구멍이 생겨서 약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뼈가 약해지면 잘 넘어지거나 이런 골절이나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절 진단금 그리고 상해에 관련돼서 수술비 준비하시는 게 좋으신데요. 내가 쓰러지다가 만약 다쳤는데 나는 뇌부장이 있어 하고 저 봤더니 뇌출혈, 뇌졸중만 있으시면 상해로 인한 뇌 손상은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는 따로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네 번째로 미룰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손 벌리기는 싫고 하지만 도움이 꼭 필요한 상태. 이럴 때 바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집에서 간병인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 보장 내용인데요. 이런 필수 보장은 내가 한 달에 10만 원 모아서 1년 목돈을 만드는 것보다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장기 요양에 대한 보장은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보험들이 있을 텐데요. 먼저는 암과 심혈관 질환들, 또 질병 후유 장애, 또 골절과 상해, 마지막으로 치매까지 우리가 챙겨가야 될 것들 저희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